이번 시간에는 베리에이션 방법 익히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안 디자인 개발의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이 서식에 적용한 디자인, 색상 활용 규정을 어긴 것 같은데? 규정 확인해봤어요? 색상 활용 규정이요? 네, 배경색에 따른 사용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 얼른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색상 활용 규정? 그게 뭐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베리에이션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리에이션 방법 익히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매체별 디자인 적용은 의뢰 사양에 반영할 매체를 확인하고 기본 시안과 변형 시안의 범위를 계획할 수 있다. 매체별 특징을 이해하여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시안을 표현할 수 있다. 설정된 컨셉트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면서 충분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은 매체별 디자인 적용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시각 디자인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로는 베리에이션, 평면 디자인,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브로셔, 리플릿, 캘린더, 입체 디자인, 패키지, 라벨, POP, 사인, 배너, 레이아웃, 그리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리에이션 방법 익히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베리에이션은 종류가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시각 디자인에서 베리에이션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베리에이션은 기본 디자인 시안을 여러 매체의 특징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변화시켜서 적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를 고려해서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표현해야 되죠. 여러 매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시각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평면 디자인과 네. 입체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평면 디자인의 매체로는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같은 것이 있고 네. 입체 디자인 매체로는 패키지, 라벨, POP, 사인 같은 것이 있어요.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죠. 이런 각각의 매체의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독성과 조형성, 네. 독창성 부분에 조화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또 어떤 시각적 흐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지 같은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이 매체별로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말씀만 들어도 좀 쉽지는 네.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레이아웃은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네, 레이아웃은 그리드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집중과 분산, 정렬과 정돈, 일관성, 계층 구조의 원리와 같은 다양한 배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베리에이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강사님께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은 기본 디자인 시안을 여러 매체의 특징에 따라 레이아웃을 변화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각 디자인 매체로는 크게 평면 디자인과 입체 디자인이 있는데요. 먼저 평면 디자인에 속하는 매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뉴스를 비롯한 정보, 광고를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신문의 내용은 다수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문자와 사진을 활용해 최신의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이며 신문 자체가 편집 디자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잡지는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간행되는 출판물이죠. 주간지, 월간지, 전문지, 여성지, 시사교양지, 아동지처럼 종류가 많습니다. 잡지의 표지는 독자로 하여금 특정 잡지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유로운 지면의 구성과 시간적 여유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높은 회독률로 광고 효과도 큽니다. 서적은 문자나 그림을 여러 장의 종이에 담아 묶은 것으로 편집 디자인의 주요 매체입니다. 표지 디자인을 비롯하여 본문, 일러스트레이션, 목차 헤르기까지 종이의 질, 활자, 레이아웃에 대한 지정을 포함하는데요. 표지는 저자의 언어적 메시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창출해내는 부분입니다. 독자의 눈길을 끌어야 하며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하죠. 본문은 독자의 시선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텍스트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배열하고 일관된 체계를 유지합니다. 포스터는 전달할 내용의 지면이나 직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 함축된 간략한 문안과 일러스트나 사진을 결합하여 제작하는데요.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지니며 강한 시각적 효과, 높은 주목성, 거리 환경을 위한 장식 효과를 지닙니다. 문화 행사, 공공 캠페인, 상품 광고, 관광 홍보, 장식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브로셔는 소책자에 속하는 인쇄물입니다. 주로 안내서, 설명서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책자에 비해 지질, 인쇄, 제본이 고급스럽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매체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고 보관성이 좋죠. 리플릿은 비교적 작은 한 장의 종이를 접거나 펼친 채로 사용하며 복잡한 내용이 필요 없는 경우 흔히 사용합니다. 캘린더는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시간 단위를 인간 생활에 편리하도록 1년을 월 주기의 주기로 표시한 도표를 말합니다. 날짜, 요일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해주며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광고 매체로서도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입체 디자인의 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장물입니다. 종이재로 만든 포장 용기를 직이라고 하며 포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쇼핑백은 이동 시 편리하도록 만든 끈이 달린 봉지로 상품의 보호의 기능과 함께 움직이는 광고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벨은 상품 용기나 포장물에 상품의 정보, 성격을 표시하기 위해 붙이는 것인데요. 소비자와 상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며 종이, 플라스틱 필름, 섬유 같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POP는 구매자가 구입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매체입니다. 점원의 판매 행위를 보조하고 대변하여 판매 효율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효과를 연출하는데요. 깃발, 현수막, 배너, 행어, 모빌, 진열대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인은 본래 의미는 신호, 서명이지만 디자인에서는 간판, 안내 표지판을 가리킵니다.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요. 원거리에도 쉽게 읽히며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배너는 천, 종이, 비닐 같은 것으로 만든 깃발이나 현수막을 말합니다. 행사나 공공 캠페인, 기업 홍보를 위해 주로 5교회에 활용되며 그림이나 문구가 포함되어 정보 전달의 기능을 지닙니다. 다음은 레이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문자, 그림, 기호, 사진 같은 것을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열하여 시각적 구조와 디자인 요소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기본적인 기술로 사용되므로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와 탐구는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적이죠. 시각 정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와 같은 실질적이고 미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업이므로 인쇄물을 비롯하여 웹, 영상, 그래픽과 같은 매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좋은 레이아웃은 가독성과 조형성, 독창성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의 시작은 어디인지, 어떤 시각적 흐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지 같은 심미적이고 독창적 부분과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레이아웃은 그리드라는 토대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드의 사전적 정의는 지면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조직하기 위하여 구성한 수평, 수직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레이아웃의 수단인 그리드는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해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하는데요. 이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쉬운 이해와 명확한 느낌을 주고 디자인의 질서를 창조합니다. 레이아웃의 배치는 몇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평면 위에서 정보의 중요성이나 성격에 따라 시각 언어의 크기, 색채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집중과 분산을 이용하면 시선의 이동이나 율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렬과 정돈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내용이 배치되는 것으로 정렬과 정돈이 잘 된 레이아웃은 각각의 시각 요소에 연계성을 부여하여 각각의 내용물들이 전체의 일부분임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구성된 내용들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관성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정보에서 그 정보들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일관성은 페이지 공간의 디자인 요소들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원리는 각기 다른 시각 요소나 그룹에 시각적 차이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정보의 중요도를 강조하거나 독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죠. 이렇게 부여되는 질서는 쉽고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디자인의 흥미와 체계성을 불어넣어 기능과 신미성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매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네.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매체 사례를 좀 배우려고 왔어요. 네. 윤서 씨랑 살펴볼 사례는 네. 이벤트 아이덴티티 디자인하고 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인데요. 네. 어떤 매체들이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좋습니다. 이거는 네. 이벤트 아이덴티티 메인이 되는 기본 요소 디자인이에요.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네요. 네. 이런 이벤트의 기본 요소 디자인하려면 무엇이 고려돼야 될까요? 처음으로? 일단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이벤트니까 이걸 가장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어우. 네. 이벤트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죠. 네.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과 장소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는 속성을 가지니까 이걸 고려해야 되겠죠. 네. 또 유사 이벤트와 차별되면서 다양한 매체 적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주얼 요소를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주얼 요소를 찾는 게 중요 포인트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매체에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건 포스터랑 배너네요. 네. 촬영 광고도 보이죠? 네. 딱 봐도 같은 영화제 광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주얼 요소의 활용, 타이포그래피의 속성, 그리고 배색을 사용해서 일관적인 시각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여기 사례에서 포스터는 많이 봤던 매체라서 이벤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라는 걸 알겠는데요. 네. 그럼 배너랑 버스 광고는 포스터와 달리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 광고가 걸리는 대상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성이요? 네. 차는 움직이고 배너, 현수막 같은 것은 높은 데 걸려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죠. 오. 네. 그래서 배너와 차량 광고는 네. 멀리서 그 원거리에서 쉽게 읽힐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로고, 행사명, 날짜 같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레이아웃을 해야 되겠죠. 또 이벤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로는 뭐가 있을까요? 입장권? 네, 맞아요. 그 영화제의 입장권을 비롯한 서식류들의 디자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 입장권은 절취선을 생각해서 또 다르게 디자인을 했네요. 네, 잘 캐치하셨어요. 한 가지를 덧붙이면은 네.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레이아웃 돼야 되겠죠. CD 재킷은 일부러 라벨과 재킷을 구분해서 디자인한 건가요? 네, 그래도 일관성과 통일성을 느낄 수 있죠. 하나의 CD라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CD 라벨에 사용한 색상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중심색을 따로 모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관성 있는 시각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주가 되는 컬러나 문자 속성은 별도의 스타일 팔레트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통일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영화제 같은 큰 이벤트라면 기념품도 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기념품 디자인의 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념품 매체를 디자인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품이니까 네. 이벤트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나타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포인트를 잘 찝어내라.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구성한 디자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기본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양한 매체에 응용한 형태인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사례입니다. 아이덴티티 기본 시스템으로 심벌 마크를 활용한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심볼 마크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죠. 이 심볼 마크는 서울특별시에서 인증하는 의미의 서울과 웃는 아이의 얼굴을 조합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한 집이라는 의미를 표현했죠. 부드러운 곡선의 글자를 사용하고 어린이의 명랑함을 상징하는 노란색하고 어린이의 정열과 모험심을 나타내는 이 레드 컬러, 그리고 안정감 있는 회색을 적용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많죠. 색깔별로 또 해서. 그럼 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로고 타입도 심벌 마크와 더불어 기본 요소로 적용이 된 건가요? 네, 너무 잘 보셨어요. 이 로고 타입도 네.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기본 요소로서 심볼 마크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디자인된 거죠. 일정한 기준이 있고요. 그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상하 조합해서 다양한 시그니처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 이 사례들처럼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 요소가 정해졌으니까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정할 차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기본 요소에서 네. 사용된 색상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겠죠. 주 색상하고 보조 색상의 정보를 공개하고 색상 활용 규정을 정해 주는 거예요. 색상 활용 규정이라는 것이 배경색에 따라 기본 요소의 색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네. 색상도 이렇게 자세히 규정하는데 심벌 마크에 사용된 서체를 지정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계속 발전하고 계시군요. 어허, 네. 역시. 일관된 아이덴티티 표현을 위해서 네. 심벌 마크와 조화를 이루도록 서체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폰트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정된 국문, 영문 서체예요. 국문체로는 서울 남산체, 서울 한강체를 지정했네요. 영문체는 이 패밀리 폰트를 지정했고요. 이렇게 서체를 지정하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일관된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어요. 일관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심벌 마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확장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해진 규정을 또 따라야 되니까요. 그렇죠. 심벌 마크나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는 이미지를 확장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규정을 만약에 벗어난다면은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저해시킬 수도 있겠죠. 네. 따라서 금지 규정을 설정해서 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필요해요. 금지 규정을 보니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바뀐 것뿐인데 전체적인 느낌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해진 기본 요소를 활용해서 디자인된 아이덴티티 응용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명함하고 공인증서, 공식 서류 같은 건가요?
봉투에 알림장까지 다양한 서식류에 적용된 경우네요. 네, 여기서 명함과 공인증서는 각각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첫 이미지인데요. 네. 서울특별시 공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식이니까 정확하고 일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겠죠. 외부의 노출 빈도가 높은 건 봉투류일 것 같은데요. 네네.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봉투는 일단 인쇄니까 네. 인쇄소에서 이제 감리, 컬러나 이런 것들을 잘 감리해야 되고요. 봉투류는 외부 노출 빈도가 높으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유의해서 대봉투, 소봉투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림장 서식은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또 이것도 기본 포맷을 정해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기본 포맷이 있으면 거기에 각 어린이집만의 포인트를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윤서 씨, 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 매체를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어린이집이니까 아이들이 그 체육복 같은 거 입잖아요. 네. 단복에다가 이 디자인 요소를 좀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은 제시된 서울형 어린이집의 유니폼류 디자인이에요. 그 원복과 체육복 같은 유니폼류들은 원생들에게 긍지를 가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실용성과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아이들의 다양한 체형이나 체격 조건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 애들이 또 금방금방 크니까 약간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입는 옷이니까 부드러운 이미지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좀 더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매체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그 원생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량하고 사인류 적용된 디자인 사례예요. 일단 차는 골목골목마다 봉고차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을 많이 태우려고 보셨죠? 네,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닐 테니까 광범위한 노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노출 효과로 대중에게 서울형 어린이집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보통 봉고차는 이제 노란색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느낌이. 어린이집. 혹시 이유가 있나요? 노란색이 대표가 되는? 노란색이 아무래도 안전의 어떤 그런 강한 컬러이기 때문에 그 안전과 또 어린이의 어떤 부드러운 아까 이미지라고 말씀하셨죠?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옐로우 컬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정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사인류도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사인류는 안내 표지의 역할도 하잖아요. 네. 사인류는 안내 표지와 대중에게 이를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유의해서 디자인해야 되겠죠. 또 건물의 내벽과 외벽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일관된 아이덴티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강사님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니까 제가 혼자 볼 때는 안 보였던 것까지 진짜 속속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이 드네요. 네, 다 많이 강사님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자인 기본 요소의 색상 활용 규정과 금지 규정 정보를 찾은 윤서 씨. 아, 흰색 배경에서는 기본 요소를 블랙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냥 요소만 들어간다고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윤 팀장님, 수정해서 다시 메일 보내드렸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시각 디자인의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 한윤서 씨. 더 좋은 시안 디자인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윤서 씨가 파악한 내용을 학습자분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은 기본 디자인 시안을 여러 매체의 특징에 따라 레이아웃을 변화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표현해야 합니다. 평면 디자인과 입체 디자인으로 구분해 다양한 시각 디자인 매체를 살펴봤는데요.
평면 디자인의 매체로는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브로셔, 리플릿, 캘린더가 있습니다. 신문은 문자와 사진을 활용해 최신의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며, 잡지는 자유로운 지면의 구성과 시간적 여유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서적은 표지 디자인, 본문, 일러스트레이션, 목차에 이르기까지 종이의 질, 활자, 레이아웃에 대한 지정을 포함하는 매체입니다. 포스터는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매체인데요. 내용이 합축된 간략한 문안과 일러스트나 사진을 결합해서 제작합니다. 브로셔는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매체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플릿은 한 장의 종이를 사용하는 매체로 복잡한 내용이 필요 없는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캘린더는 날짜, 요일 같은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감상의 대상, 광고의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입체 디자인의 매체로는 패키지, 라벨, POP, 사인, 배너를 살펴봤는데요. 패키지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장물입니다. 라벨은 상품 용기나 포장물에부터 소비자와 상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였습니다. POP는 구매자가 구입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매체입니다. 점원의 판매 행위를 보조해 판매 효율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효과를 연출합니다. 사인은 시각 디자인에서 간판과 안내 표지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같은 매체는 원거리에서도 쉽게 읽히며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배너는 주로 5개에서 활용하는 깃발이나 현수막 같은 매체를 말합니다. 그림이나 문구가 포함돼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좋은 레이아웃은 가독성과 조형성, 독창성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아웃은 그리드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드는 지면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조직하기 위하여 구성한 수평, 수직의 방향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해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쉬운 이해와 명확한 느낌을 주고 디자인의 질서를 창조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레이아웃의 배치는 집중과 분산, 정렬과 정돈, 일관성, 계층 구조의 원리 같은 다양한 원리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